야, 박순옥. 너 설마 했는데 진짜 여기서 캐디나 하고 있었냐? 전 남편 강철수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적막한 필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온 내연녀 조태희는 코를 찡긋거리며 골프공 주머니를 통째로 잔디 위에 쏟아부었죠. 아줌마 공 수십 개 뿌렸으니까 하나하나 닦아서 가져와요. 기왕이면 광나게. 하얀 공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모자를 눌러 쓴 캐디는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카트 안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킥킥대며 소리쳤습니다. 식모팔자가 어디 가겠냐? 전 남편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순옥의 발치에 툭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자, 팁이다. 이 정도면 감지덕지 아냐? 하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정장 차림의 이사진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더니 전 남편과 그 여자를 거칠게 밀쳐내고 순옥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접 점검하신다더니 이게 다 무슨. 지배인의 대표님이라는 외침에 전 남편과 내연녀의 눈동자가 뒤집히더니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년 전 맨몸으로 쫓겨난 아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골프장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과연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화창한 오후 최고급 골프장 더 그린의 드넓은 필드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잔디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골프카트 옆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자 챙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박순옥은 캐디복깃을 여미며 멀리서 다가오는 카트 한 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기 봐. 저 캐디 아줌마 뒷모습이 딱 그 여자 같지 않아? 조태희가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며 강철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강철수는 카트 핸들을 돌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게. 소문대로 여기서 캐디즈라고 있었네. 어머, 정말이야? 가서 확인해보자. 조태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카트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복자가 부채로 얼굴을 붙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야, 순옥이가 여기 있어?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저희가 먼저 가서 확인할게요. 조태희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강철수는 카트를 천천히 몰아 순옥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거기 캐디. 강철수가 카트에서 내리며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조태희가 하이힐로 잔디를 밟으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못 들었어? 손님이 부르잖아. 조태희가 순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을 본 조태희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어머, 정말 언니네. 세상에, 진짜 캐디였어. 조태희가 박수를 치며 킬킬거렸습니다. 강철수가 팔짱을 끼고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꼴 좋다. 내가 쫓아낼 때는 그렇게 대들더니 결국 남의 밑에서 허리나 굽히고 있었구나. 순옥은 아무 말 없이 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복자가 카트에서 내리며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어휴, 순옥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이야. 그래도 식모팔자는 어디 안 가는구나. 김복자가 혀를 차며 순옥의 등을 지팡이로 툭툭 쳤습니다. 조태희가 골프백에서 공 주머니를 꺼내 필드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수십 개의 흰 공이 잔디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아줌마, 이거 하나하나 다 닦아서 가져와. 얼룩 하나라도 있으면 팁 없어. 조태희가 손톱을 다듬으며 명령했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철수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순옥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받아. 이 정도면 내 하루 품삯은 되겠지. 강철수가 순옥의 발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흙 묻은 골프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김복자가 카트에 기대앉으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평생 그렇게 살아. 조태희가 순옥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손님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그 순간 멀리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지배인을 선두로 이사진 20명 남짓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습니다. 강철수가 어깨를 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 드디어 VIP 대접을 해주려나 보네. 총지배인이 강철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수의 어깨가 뒤로 밀렸습니다. 총지배인은 순옥 앞에 멈춰 서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이사진 전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강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태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김복자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지배인. 예, 대표님. 이 사람들 멤버십 지금 당장 영구 제명해. 블랙리스트에도 올려. 순옥의 목소리가 필드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대표? 내가?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태희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지? 캐디잖아, 캐디. 순옥이 조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골프장에서 내 땅에 오물을 묻혔어. 당장 소독해. 순옥이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강철수 일행을 에워쌌습니다. 강철수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입에서 흰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철수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조태희도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김복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쓰러진 세 사람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옥이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끌려가는 강철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골프장 정문 밖 아스팔트 위로 강철수 일행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철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검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강철수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민호는 내 자식이 아니라 태희 자식이더라.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낳았어요.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이라고요. 시끄러워.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조태희가 계단을 내려오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민호 엄마는 나였어. 순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김복자가 순옥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 돈을 낚아챘습니다. 에휴, 30년을 부려먹었더니 모은 것도 없네. 강철수가 종이 한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위자료다. 강원도 돌산 한 필지. 그거 받고 당장 꺼져. 순옥은 그날 밤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돌산 절벽 끝에 섰을 때 발 아래로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바위 틈에서 누렇게 말라가는 작은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옥이 무릎을 꿇고
그 나무를 만졌습니다. 너희도 여기서 버티고 있었구나.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같이 살아보자. 죽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순옥은 절벽에서 물러섰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에 순옥이 눈을 떴습니다. 총지배인이 차 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순옥이 차에서 내려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골프장 정문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태희가 커다란 팻말을 들고 서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팻말에는 전처가 비자금을 훔쳐 사업을 차렸다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남의 돈으로 골프장 차린 도둑이라고요. 김복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조태희 옆에 섰습니다. 김복자는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손발을 버둥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재산 다 빼앗겼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골프장으로 들어오려던 회원들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회원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글쎄, 뭔가 사연이 있나 보네. 조태희가 회원들에게 달려가 전단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골프장 주인이 전 남편 재산 빼돌린 사기꾼이에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속지 마세요. 집무실 창가에 선 순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총지배인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회원들이 항해 전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벌써 탈퇴하겠다는 분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이미 했습니다. 근데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서 강제로 막을 수가 없답니다. 순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 강철수 씨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부지 일부가 원래 자기 명의였다면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순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표님 이름으로 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빚이 수십억이래요. 그걸로 법인 계좌를 압류하려 한답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회사? 난 그런 거 만든 적 없어. 강철수 씨가 예전에 대표님 몰래 만들어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도장이랑 서명이 다 들어가 있대요. 순옥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순옥이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조태희와 김복자가 여전히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차가 유턴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 낡은 카페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세무 업무를 10년 넘게 맡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옥이 맞은편에 앉자 남자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탈세 내역, 횡령 자료, 비자금 흐름까지 전부요. 순옥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숫자들과 계좌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조심하십시오. 강철수가 이걸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순옥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내가 먼저 칩니다. 며칠 후 골프장 소동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TV 화면에 조태희가 팻말을 들고 소리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복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우는 장면도 함께 방영되었습니다. 명문 골프장의 추한 가족 싸움, 진실은 무엇인가?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원 탈퇴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골프장 가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옥이 총지배인을 불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모든 언론사에 다 연락하고. 기자회견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5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 전부 다.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골프장 정문 앞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늘어섰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차량 10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맨 앞차에서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재계의 거물 한만식 회장이었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오성그룹 한만식 회장 아니야? 기자들이 술렁거리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강철수가 한만식을 발견하고 눈을 빛냈습니다. 조태희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네가 순옥이 혼내러 온 거 아니야? 우리 편인가 보네. 강철수가 한만식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잘 오셨습니다. 저도 저 여자한테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저 여자가 제 재산을 훔쳐서. 강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만식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뭐야? 강철수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한만식이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짓거리는 거야. 한만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강철수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순옥이 골프장 본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만식이 순옥을 바라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옥아 왔구나. 순옥이 한만식 앞에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면 어떡해요? 몸이 아직 안 좋으신데. 내 딸 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딸이라고요? 한만식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소. 박순옥은 나의 유일한 상속녀요. 이 골프장은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세운 거고 순옥이가 정당하게 일궈낸 사업이요. 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회장님을 속인 거라고요. 한만식이 강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5년 전 내가 그 돌산에서 차 사고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살렸는지 알아? 이 여자야. 밤새 업고 산을 내려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내 목숨의 은인이야. 조태희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만식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것들 다 쫓아내. 경호원들이 강철수와 조태희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김복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기자회견은 순옥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강철수 일행은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조태희가 어두운 골목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 일 진행해. 전화를 끄는 조태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박순옥, 아직 안 끝났어. 다음 날 저녁 순옥의 휴대전화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피 묻은 옷 조각 사진이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뒤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 데리고 있다. 골프장 지분 넘기지 않으면 이 새끼 죽인다. 순옥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호야. 순옥이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순옥 씨,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절도요? 무슨 절도요? 피해자 김복자 씨의 국보급 폐물을 훔친 혐의입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훔친 적 없어요. 형사가 순옥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옥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이 납치됐어요. 제발 아들부터 찾아주세요.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죠. 순옥은 그대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순옥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압수당했습니다. 민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창 밖에서 경찰이 순옥을 불렀습니다. 박순옥 씨 연락 왔는데 들어볼래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으악, 살려줘. 엄마. 민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이 철창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순옥의 손톱이 시멘트 벽을 긁었습니다. 피가 손끝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조태익, 강철수,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꼭 죽여버릴 거야. 그 시각 골프장 VIP 룸에서 샴페인 마개가 터졌습니다. 조태희가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자, 축배. 이제 이 골프장은 우리 거야. 강철수가 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렸습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가져오는 거다. 조태희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 위조 인감도 다 준비해놨어. 폐창고 안 민호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력배 하나가 민호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야, 여기 지장 찍어. 엄마 재산 포기한다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안 해. 주먹이 민호의 얼굴에 날아들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순옥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철창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옥 씨 면회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정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정태가 순옥이 앞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없습니다. 민호 씨 위치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회장님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순옥이 이정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변호사님, 내 목숨이랑 전 재산 다 걸어도 좋아요. 제발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들 반드시 끝장내주세요. 이정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서 철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 당당한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정태 변호사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한만식 회장님이 준비해둔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순옥이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위치 추적 완료했습니다. 외곽 폐창고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순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자. 내가 직접 데려올 거야. 검은 차량 세대가 새벽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보안요원 12명이 순옥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폐창고 앞에 차들이 멈췄습니다. 녹슨 철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옥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먼저. 됐어. 내 아들이야. 순옥이 철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빨리 지장 찍으라니까. 싫어 안 찍어.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이 달려갔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민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폭력배 3명이 민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한 놈이 민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안 서. 순옥의 외침에 폭력배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밀려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것들이. 폭력배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보안 요원이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나머지 둘도 순식간에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순옥이 민호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정신 차려. 민호가 부어오른 눈을 간신히 떴습니다. 엄마. 엄마야,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순옥이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정태 변호사가 창고 구석에서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대표님, 이것 보십시오. 조태희의 밀항 준비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노트북 화면에 조태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그 새끼 협박해서 재산 포기 각서받아내. 안 되면 죽여도 돼. 조태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됐어. 이거면 충분해. 순옥이 민호를 보안 요원에게 맡겼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 내가 끝내고 갈게.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엄마가 할 일이 있어. 걱정 마. 순옥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주총회 장소로 가. 골프장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단상에 서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박순옥은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경영권 이전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태희가 옆에서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박순옥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대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옥이 들어섰습니다. 피 묻은 캐디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어떻게 나온 거야? 순옥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왜 내가 유치장에서 썩고 있을 줄 알았어? 조태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전연자 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정태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5년 전 강철수가 조작한 가짜 유전자 검사 서류입니다. 제 아들 민호를 조태희의 자식이라고 속여서 저를 내쫓았죠.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조태희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강철수 씨, 당신 부인이 당신 몰래 해외로 얼마를 빼돌렸는지 아세요? 강철수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희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돈이야? 조태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50억입니다. 당신 부인이 밀항 준비하면서 빼돌린 돈이에요. 강철수가 조태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인연이 나를 속였어. 순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 씨, 당신이 저한테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그 돌산 기억나요? 강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이 어쨌는데. 거기서 지하 온천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희귀 광물도 발견됐고요. 그 모든 권리가 법적으로 오직 박순옥 개인 소유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순옥이 강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돌산이 지금 수천억짜리 금광이 됐어요. 당신 꾀에 당신이 넘어간 거야. 강철수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하하하. 실성한 웃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태희, 강철수, 납치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조태희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싫어. 이거 나. 조태희가 발버둥 쳤습니다. 강철수도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박순옥, 이건 끝이 아니야. 순옥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끝이야. 당신들 인생이. 주주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이 이정태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철수 일가 명의로 된 재산 전부 몰수 보전 신청해.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오후 더 그린 골프장 대연회장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세계 명문 클럽 선정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그린 골프장 박순옥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순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순옥이 단상에 오르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이 직원들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캐디 여러분, 관리팀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잔디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더 그린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 직원 연봉의 50%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대한 분들이 계십니다. 순옥이 손을 뻗어 객석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중년 남녀들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강원도 돌산에서 빈털터리로 시작했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시장 상인분들입니다. 오늘 VIP로 모셨습니다.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옥 씨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켜. 내 돈이야. 내 돈 내놔. 강철수가 경호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강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철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아, 제발 돈만 좀 돌려줘. 나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강철수가 바닥을 기며 순옥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객들이 경멸스러운 눈으로 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강철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순옥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강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내 발 앞에 침 뱉으며 던진 돈이야. 내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어. 순옥이 몸을 숙였습니다. 강철수의 턱을 잡아 입을 벌렸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강철수의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받아. 내 하루 품삯은 되겠지. 강철수가 캑캑거리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강철수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강철수의 신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시각 공항 출국장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조태희가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태희 씨, 미랑 씨도 사실입니까? 납치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조태희가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수갑 때문에 손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리 가, 비켜. 조태희가 발버둥 쳤습니다. 처참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김복자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아들 강철수가 바닥을 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뒤이어 며느리 조태희가 수갑 찬 채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복자 씨, 이 집 압류 통보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김복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압류? 이 집이 왜? 강철수 씨 명의 재산 전부 몰수 대상입니다. 김복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고. 김복자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남자들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옥이 아들 민호와 함께 한만식 회장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한만식이 정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옥이 한만식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만식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상처는 다 나았냐? 네, 다 나았습니다. 순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골프장 수익금 일부를 재단에 기탁하려고요. 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이요. 한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내가 받은 만큼 나눠주는 거야. 순옥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려고요. 과거를요. 그날 저녁 골프장 광장에 낡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때 묻은 앞치마, 깨진 밥그릇, 달아빠진 고무장갑, 그리고 낡은 빗자루. 30년간 시댁에서 종노릇하며 썼던 것들이었습니다. 순옥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순옥이 횃불을 낡은 물건 더미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잘 가라, 내 지난 30년. 불꽃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순옥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올해의 인물 박순옥 대표라는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골프장 가치는 조 단위로 폭등했습니다. 순옥이 민호와 함께 푸른 필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잔디 위에 부서졌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 순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야.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순옥이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푸른 잔디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순옥이 집무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순옥의 입에서 선명한 핏덩이가 쏟아졌습니다. 서류 위로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순옥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달려와 순옥을 부축했습니다. 119 불러, 빨리. 순옥은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며칠 후 병실 침대에 누운 순옥 앞에 주치의가 섰습니다. 주치의가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옥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이 주치의를 바라보았습니다. 췌장에 암세포가 가득 퍼져 있습니다. 말기입니다. 순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입니다. 민호가 침대 옆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순옥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강철수가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양복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말기암이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예, 확실한 정보입니다. 강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드디어 하늘이 날 돕네. 강철수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 당장 성년후견인 신청해. 순옥이가 정신 못 차릴 때 내가 재산 관리하게 해놔. 알겠습니다. 그 무렵 골프장 필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희귀 수종들의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무들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총지배인이 급히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독극물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뿌린 겁니다. 뭐라고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나무가 전부 죽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TV 뉴스에 골프장이 나왔습니다. 명문 골프장 더 그린에서 원인 모를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표 박순옥 씨는 현재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 회비 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총지배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결국 골프장에 전면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푸르던 잔디가 검게 말라갔습니다. 병실에 누운 순옥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움푹 꺼졌습니다. 한밤중 병실 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순옥의 산소호흡 기줄에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서 복도에서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이정태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조태희가 옥중에서 사채업자를 시켜 자객을 보낸 겁니다. 순옥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년이 아직도.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그년을 직접. 민호야, 안 돼. 순옥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제 장기를 드릴게요. 제 것 떼서 엄마한테 주세요.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민호가 주치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민호 씨, 진정하세요. 민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엄마.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철수 측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박순옥 씨,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입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 아닙니까?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변호사가 순옥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 지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나나요. 순옥이 발버둥 쳤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당장 안 나. 민호가 뛰어들어와 변호사를 밀쳐냈습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변호사들이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삐, 삐, 삐.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민호가 밀려났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잔디를 돌보던 늙은 관리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요. 내가 이 사람 살릴 수 있소. 의료진이 노인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닥터 김이요. 세계동물학회 명예회장. 의료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닥터 김이라고요? 그 전설적인. 시간 없소. 비켜요. 닥터 김이 순옥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옥의 눈꺼풀을 들추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이건 암이 아니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검사 결과가 조작된 거요. 이 사람은 독에 중독된 거야. 닥터 김이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해독제요. 당장 주사해야 하오. 의료진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확인 절차가 지금 안 하면 죽소. 닥터 김의 고함에 의료진이 움찔했습니다. 결국 해독제가 순옥의 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닥터 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아신 거예요? 닥터 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프장 나무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알았소. 그 독은 내가 30년 전에 연구했던 특수 화학물질이요.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은 몇 안 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누가? 강철수요. 그 인간이 면회온 지인을 통해 독을 빼돌렸소. 나무에도 뿌리고 순옥 씨가 매일 마시는 차에도 탔어. 민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인간이 주치의도 매수당했소. 가짜 검사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민호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주치의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했지? 주치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 민호가 주치의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 엄마 검사 결과 조작한 거, 강철수한테 돈 받은 거 다 알아. 주치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자백 안 하면 여기서 죽여버린다. 민호의 눈이 핏발로 물들었습니다. 주치의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살려줘요. 다 말할게요. 이틀 후 순옥이 눈을 떴습니다. 민호가 침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야. 엄마 괜찮아? 나 알아보겠어? 순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보지 내 아들인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태 변호사가 노트북을 들고 병실로 왔습니다. 대표님, 병실 내부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강철수 측 변호사가 대표님 손을 억지로 잡아 끄는 장면 다 찍혀 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극물 투여 증거는? 주치의 자백과 함께 모든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언론에 공개해. 전부 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철수 측 변호사가 의식이 흐릿한 순옥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끄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자백 영상도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철수 씨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 미수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 중입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강철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강철수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철수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강철수가 법정에서 고함쳤습니다. 안 돼. 이건 음모야. 교도관들이 강철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조태희도 독극물 공급 배우로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숨겨뒀던 비자금 50억 원은 전액 몰수되어 피해 보상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순옥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골프장 필드도 닥터 김의 해독제 덕분에 푸르름을 되찾았습니다. 순옥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더 그린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골프장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아픈 사람들이 쉬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운동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요. 탈퇴했던 회원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회원 신청도 쏟아졌습니다. 골프장 가치는 이전보다 10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맑은 오후 순옥이 필드에 섰습니다. 드라이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순옥이 힘차게 스윙했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공은 페어웨이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순옥이 클럽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 순옥이 웃었습니다. 시원해. 가슴에 맺혀있던 게 다 날아간 것 같아. 닥터 김이 멀리서 잔디를 돌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모자 아래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옥이 민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두 사람이 푸른 필드 위를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1년 후 화려한 시상식장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세계 여성 기업인 대상 수상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박순옥 대표입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5년 전 저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았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산에서 시작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순옥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돌산은 금광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객석 맨 앞줄에서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 강철수가 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찢어지도록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피로 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순옥, 박순옥, 박순옥. 야, 뭐 하는 거야? 간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철수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순호가 밥 차려. 밥 차리라고.
간수 2명이 강철수를 제압했습니다. 강철수가 바닥에 쓰러지며 킬킬거렸습니다. 내 돈 돌려줘. 교도소 노역장에서 조태희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천을 하루 종일 꿰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짓물러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야. 조태희가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죄수가 비웃었습니다. 야, 너 밖에서 잘 살았다며? 명품만 걸치고 다녔다며? 조태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우리랑 똑같은 신세야. 아니, 더 못하지. 조태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거친 천 위로 떨어졌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김복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만 겨우 굴릴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순옥이 운영하는 재단 소속이었습니다. 김복자에게는 가장 거친 밥과 낡은 옷만 제공되었습니다. 김복자가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순옥아, 밥 다 됐다, 밥 다 됐다. 과거 순옥에게 시켰던 말을 헛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톱으로 침대 시트를 긁으려 했지만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김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골프장 한쪽에서 민호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사회적 약자 교육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순옥이 민호 옆에 서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든든한 후계자가 되어줘서 정말 기쁩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골프장 정문에 거대한 황금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돌산은 금광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비석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순옥이 필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휠체어를 탄 한만식 회장이 있었습니다. 순옥아, 여기가 그 돌산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순옥이 푸른 잔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꿈만 같아요. 한만식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뤄낸 거다. 내 힘으로. 순옥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필드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다 사라졌어요. 한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순옥이 클럽을 집어들었습니다. 티 위에 공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 쳐볼게요. 순옥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석양빛이 순옥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순옥이 힘차게 스윙했습니다. 탁! 공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석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공이 그린 위에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굴러가더니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홀인원. 한만식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옥이 클럽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어요. 석양빛 아래 순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푸른 필드 위에 선 순옥의 모습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옥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순옥은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돌산은 금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옥처럼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